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어떤 영상이 나올 텐데 그 영상에 나타나는 그 여자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맞추시면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여행 꽤나 하신 촉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좀 멀리서 걸어오다가 이 친구들을 보고서는 저 녀석들 분명히 어느 나라 애일 거다라는 직관적으로 알아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많은 행동들을 봤고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 영상만 보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더니 난 이제 유튜버다. 그래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도 끝내기도 전에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저는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저런 행동입니다.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두들한테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야, 너희들 모두 다 어느 나라 사람이지? 라고 했더니 저 여자의 지금 행동 보십시오. 막 자기네 나라를 외치면서 연호하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자,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각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제게 누가 너 그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고 가장 싫었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니? 라고 물으면 우선 좋은 나라는 저는 덴마크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애들이 상당히 저는 좀 좋아요. 물론 저는 스페인 빠돌이라서 제 친구들은 다 이상하게 스페인입니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만났던 좋은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저는 스페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스페인을 워낙 좋아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라를 구분 짓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겠죠. 언젠가 저는 제보고 네가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면 저는 늘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다.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한 오해를 깨고 나의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려고 나는 여행한다. 또는 나는 그냥 단순한 삶보다도 좀 더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제 여행의 목적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각 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성을 평가하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지금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제 한 51개국제 여행인데 사실 지금 여기 페루에 와서도 처음에 제가 페루인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좀 풀린 것도 있습니다. 페루에 대한 페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런 건데,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름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고 반대 의견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또다시 저의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저보고 지금 만약에 누가 너 그동안 가장 좋았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니?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북유럽 애들, 그 다음에 스페인 애들, 그 다음에 전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좋죠. 일본인들도 좋은데 저는 국가의 정책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라지만 어쨌든 그러나 걔들이 겸손하고 남들에 대한 배려가 좋은 것도 이제 좋아하는데 약간은 불편하죠. 이 일본인들은. 그리고 가장 좀 싫은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우선은
1위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위는 2위부터 쭉 나열하면은 우선은 중국 애들이 조금은 저는 비행기 탔을 때 내 옆자리에 제발 중국 애들이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례함과 그 다음에 그 무질서함. 제가 하나 예화를 들면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를 환 바이칼 열차라고 있어요. 그 바이칼 호수를 한 바퀴 뺑 도는 그 기차인데 그날 미치겠더라고요. 그 막 1등석을 제가 이제 뭐 2등석보다 1등석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1등석을 탔는데 그 칸 전체가 중국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 바로 옆자리에 사람이 제가 창가에 앉았고 바로 제 옆자리 사람인데 그 망원 렌즈를 이만한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앞에 눈앞에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내 옆자리니까 창밖을 향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눈앞에. 그래서 내가 그 영어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하고 거부 표현을 해도 그냥 또 다시 갖다 대고. 그런데 그동안 그래서 그냥 그 1등석에서 나와서 저 2등석에 가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뭐 그동안 여행하면서 만났던 중국인들 또는 맨체스터 생활할 때 아파트를 같이 그 중국 이 사람이랑 같이 그 룸쉐어 아파트를 같이 이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뭐 너무 질색을 했습니다. 자관 중국 애들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그 지금까지 갔던 나라 중에 제일 싫었던 나라는 인도인데 외국에 나와 있는 인도인들은 좀 달라요. 뭐 클래스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에서 여행하면서 인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인도 여행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불편함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거부감을 갖는 나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러시아 애들입니다. 러시아 애들. 그 대부분 남자애들은 특히 그 대부분 다 마초이스트입니다. 마초이스트. 뭐 푸틴을 보면 알잖아요. 푸틴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국민 지지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유는 그 러시아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 극단적. 그래서 여행하다가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아이 컨택 했을 때 미소를 이렇게 날리면 절대로 웃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러시아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리고 러시아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친절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애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저를 만나면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깨야 되는데. 뭐 제가 그 알론섬에서 사귄 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콘스탄틴은 러시아인이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편견일지도 모른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좀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 여행하면서 저는 좀 놀랬는데 독일 애들이에요. 독일 애들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인종차별은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뭐 시험 칠 때 만약에 그런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면 걔들은 낙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독일인들이 그 세계 최고의 인종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하게. 그래서 물론 저는 뭐 태국 여행 때 정말 친절한 독일 애들을 만나서 감동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일 애들을 만나면 뭔가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중에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절대로 춤을 추면 안 되는 장소에서 춤추는 새끼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게 바로 이탈리아다. 그리고 모두가 춤추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근엄한 놈이 어느 나라일까? 그게 바로 독일로입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어쨌든 독일 애들이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독일 애들을 만나도 저는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만약에 그들이 되게 친절하고 미소를 잘 짓고 이러면 이제 뭐 친구는 되는데, 일단은 조금은 경계심이 생겨요. 그것도 편견인데. 저는 영국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심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실제 영국인들의 삶을 태도를 보고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영국은 젠틀맨이 아닙니다.
진짜 야만스러운 애들이에요.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했고, 특히 맨체스터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런 편견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걔들이 갖고 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야만스러움은 뭐 전 세계 1위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 영국의 야만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그러면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과연 1위는 어딜까요?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일부 여행을 좀 하신 분들은 저 사람이 1위를 말하고자 한 나라가 저 나라구나라고 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위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애들은 저는 아예 그냥 딱 이스라엘 애들이 뭐 이렇게 제 주변에 오거나 아니면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좀 많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왜 이 영상을 영감을 받아서 찍느냐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페루 시골 마을 산타 테레사라는 아주 궁벽한 시골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쿠스코에서 이제 마추픽추로 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이 돼 가지고 온천을 하고 이제 숙소로 털레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저 멀리서 제가 이제 어느 집단을 봤어요. 어느 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건데, 이제 피부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페루인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행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걔들이 이스라엘 애들이라는 걸 멀리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이스라엘에서 왔지? 라고 말했더니 한 여자애가 너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니네들 행동이 지금 개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쎄 라고 그냥 뭐 이렇게 웃었더니 걔가 뭐 너 우리 말하는 걸 보고 언어를 통해서 알았지 이러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언어를 전혀 모릅니다. 뭐로 알았냐? 그들이 하는 행동. 뭐냐? 진짜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걔가 개판이에요. 왜 그렇게 개판이냐?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걔들이, 특히 젊은 애들은요, 이스라엘 군 제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병력이 의무입니다. 최근에 제가 쿠스코에서도 이스라엘 애들, 여자애들하고 한참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제법 돼요. 우리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월급은 지금 뭐, 요즘 병장들은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더라고요.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들 월급은 제가 80년 초에 군대를 가가지고 83년 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제 월급이 병장 때가 월급 타면은 초코파이 한 박스 두 박스 사면 끝났어요. 그게 우리의 월급이었는데, 지금 병장이 월급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근에 와서 월급이 그렇게 많이 상승됐지만,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보통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 국가에서 보너스를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젊은 애들이 제대를 하자마자 대다수가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이 군대를 가는 나이가 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뭐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22살 대학에 안 가는 분들 중에서도 한 22살, 21살 이때 가잖아요. 이스라엘 애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갑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에 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놀고 놀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군대에서 그동안 모았던 월급 그리고 나올 때 마지막 보너스 이게 다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다 같이 제대를 하고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부대 안에 있는 동기들 제대 시절이 비슷한 그 걔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뭐 위계질서가 아주 엄격하게 수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쉽게 말하면 군대 동기들이 전우들이 예비군 형태로 그 애들이 예비군이 뭐 40몇 세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예비군이 여행을 온 거예요. 예비군이 여러분 상상 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사단에 있는 사병들 제대하는 그룹이 그 함께 친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비군 상태에서 같이 군대 동기들 예비군들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1사단 제대하는 어느 8월달 제대하는 모든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 여행 갔다 칩시다.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또 예비군 생활을 했으니까 다 알죠. 뭐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만 딱 입으면 뭐 예비군복만 입으면 정말 막말로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저 멀리에서도 걔들이 하는 행동 뭐 이상한 묘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멀리서도 저 새끼들 이스라엘 애들이다라고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저는요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해가고 그렇게 개판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여러 번 경험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은 콜롬비아 메데진 자전거 여행을 갔을 때 우연하게 들어간 게스트하우스에 제 방에 제가 그 사용하는 도미토리 방에 8명이 자는데 그 중에 나하고 또 다른 애 하나 빼고 나머지 6명이 다 이스라엘 애들이었어요. 새벽 12시 반인가 1시에 이놈들이 술을 만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6명이서 불 켜고 막 떠들고 뭐 노래도 부르고 난리를 쳐서 쟤하고 그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인지 독일인지 어느 나라인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그냥 그 매니저도 없고 이래가지고 방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소파에서 잤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그 에콰도르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좋은 섬인데 거기에서 보트 투어를 하러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더 심했어요. 10명이 있는데 팀원이 10명이었는데 저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9명이 다 이스라엘 40대 아저씨들이었어요. 아줌마들이었는데 정말 그날 하루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하고 관계없이 떠드는데 자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뭐 어디에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애들을 만나면 한 번도 이렇게 호감을 갖거나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뭘까라고 의구심을 깊게 가졌는데 제 분석은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애들이 저렇게 무례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까? 저는 여행 꽤나 한 사람들은 저의 말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저의 분석은 이겁니다.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 하나님이 자기네 땅에다가 독생자인 지저스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맞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인데 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이 살면서 걸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질병적인 요소. 그러니까 셋 다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한데 너무 거기에 광적으로 좀 몰입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가 자본 바이러스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죠. 돈은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광적으로 그것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모든 점에서 다 좋은데 그 자본 바이러스에 빠져요. 그 친구가 대화하다 보면은 돈 꽤나 있는 친구인데 항상 마지막 질문이 나한테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 돈 많아? 그럼 내가 뭐 그냥 보통이지 라고 말하면 에이 그러면 그 새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또 뭐가 좋다 하더라도 뭐 문화적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생각에는 돈이 없는 인간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걸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 저는 두 번째가 이제 이념 바이러스입니다. 이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이념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이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념적인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저 새끼 수구꼴통이야. 또는 뭐 저 새끼 좌빨이야, 빨갱이야 이래버리는 거. 저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잖아요. 그때 자유는 정말 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프리덤이 아닙니다. 그냥 독단적인 자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는데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나라, 그게 줄여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도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많이 돼갖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 반대가 뭐니라고 물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한국인들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부할 때 그 같은 클래스 애들한테 토론하면서 내가 이제 발표하는 날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전부 다 코뮤니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왜곡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주의입니다. 또는 봉건주의고, 그죠? 민주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한테 있느냐 없느냐고, 반대로 민주주의 반대는 국민한테 주권이 있지 않고 일부 정치인에게 권력화되어 가지고 몰려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반대죠. 그러면 그건 봉건제나 아니면 독재를 의미해야 되죠. 공산주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캐피탈리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단어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절대로 프리덤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프리마켓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잘못된 어떤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만 해설하려는 그런 왜곡된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이념 바이러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종교 바이러스입니다. 종교 바이러스. 이 중에 지금 저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종교인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아주 그냥 위험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종교인이 아닌 건강하지 못한 종교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종교적 광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저 요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이런 신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멀쩡한 여대생 애들이 그 교주한테, 사이비 교주한테 섹스를 하면서 막, 그 요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그냥 난리 쳤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게 바로 종교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신이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신도 아닌 산신령이 나타나는데 좀 덥다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아이고 난 너무 더워 지금 땀이 많이 나 이러면 그건 산신령이 아니잖아요. 신은 뛸 때 발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산신령은.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논리나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현상적인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게 바로 신입니다. 그죠? 신은 초현상적이고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 돼야 되지, 신이 현상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내 친구죠. 그냥 내 이웃이고. 예? 근데 간혹 보면은 그 종교의 어떤 경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종교를 과학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다루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절대로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는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워낙 초현상적이고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어서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모로코 가서 국가와 종교는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 국민들의 삶의 아주 왜곡된 삶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갖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논의인데 절대로 제발 오해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저는 우주를 관장하는 신은 가드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걸핏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신은 어떤 기독교를 통한 신이나 가톨릭을 통한 신이나 이슬람을 통한 신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이 코스모스를 관장하는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논리적이고 초현상적이고 초과학적인 종교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 종교인이 너무 맹신을 갖고 오만해지거나 타 종교나 타 국가를 무시하거나 타 민족을 배척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갖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섭죠? 저는 이스라엘 친구들을 만나서 요번에 쿠스코에서 우연히 만난 이스라엘 여자애는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걔는 좀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가치관이 굉장히 참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애들이 깔고 있는 생각들은 선민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혹 제 영상을 보시고, 물론 또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니까 제가 언젠가는 이러한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편견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여행을 해가지고 제 이 사고의 지평을 좀 더 넓히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애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느낀 점은 지금 제가 말씀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주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마구 행동하는데, 더구나 군대를 막 제대한 이스라엘 애들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개차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면서 가장 어느 집단을 만났는데, we are come from Israel 그러면 저는 도망갑니다. 도망.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길거리 오다가 우연하게 만난 이스라엘 애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종교를 전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저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너무 배타적이 되고 자기네 종교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그 신의 후손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오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특징이 나타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애들이다 라는 게 여행을 조금이라도 한 제가 분석한 거니까, 이걸 뭐 종교를 비판하고 이건 아닙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여행을 꽤나 한 제가 그냥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만난 그 개차반의 이스라엘 애들을 보면서 숙소에 돌아와서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표시가 나요. 행동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쿠스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애들이 많으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진짜 간 대로, 내가 늘 여행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애들이 정말 무례하고 행동들이 개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여행하는 거지 자꾸 질문했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추측한 대로 okay. Soy de Israel. Sí, soy una youtuber. ¿Sí? Así que tengo una video, hacer una video. Hola YouTube. Eres israelí. Terminar servicio de arma. Entiendo. Militar service. Sí, servicio de militar. En Corea también, todos hombres tenemos para puedes abrirlo. Ok. Adiós. Todos Israel. Todos. Todos Israel. Ok. Muchas gracias. Thank you very much.